안녕하십니까, 최동환입니다.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창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 문명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에는 많은 자본과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비즈니스의 영역이 창조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메타버스 등에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기계 문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지배하는 반도체 문명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문명이 곧 반도체 문명이며 그 반도체 문명이 대한민국의 한사상으로 창조된다는 사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와 그 개념을 누가 처음으로 어떻게 사용했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그 용어와 개념은 무려 30여 년 전에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책 두 권이 스노우 크래시 1권과 2권인데 합치면 무려 700쪽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막상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또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 등 여러 CEO들이 스노우 크래시에서 제시된 메타버스의 개념으로 이 시대에 메타버스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는 몸과 마음을 갈라쳐서 서로 싸우는 이원론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머리의 영역이 마비가 돼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세계이고, 이런 세계가 바로 침팬지의 세계입니다. 왜 침팬지인가 하는 것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를 드린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설명이 되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스노우 크래시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로, 그러니까 스노우 크래시의 주인공인 이 히로는 전혀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고글, 그러니까 안경같이 이렇게 큰 거죠. 고글과 이어폰을 통해서 컴퓨터가 만들어낸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 이런 가상의 장소를 전문 용어로 메타버스라 부른다. 자, 여기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히로는 메타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임대 창고에서 사는 괴로움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자, 닐 스티븐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궁창에서 산다고 해도 언제나 메타버스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은 시궁창과 같은 디스토피아의 세계이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세계는 그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구조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이다. 가상의 세계이지만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현실의 세계, 시궁창과 같은 세계, 임대 창고에서 사는 세계는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와 같은 세계다. 이렇게 둘로 완전히 분리가 돼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원론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빛과 같은 세계이고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런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마음의 세계, 그리고 현실의 세계는 그림자와 같은 세계이고 몸의 세계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세계를 동굴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리시에서 말하는 이 시궁창과 같은 세계는 몸의 세계이고, 메타버스의 세계,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세계와 몸의 세계가 찢어져서 서로 갈라쳐서 싸우는 이원론의 세계를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기계 문명, 미국이 창조한 반도체 기술의 한계인 이원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이미 이 몸과 마음을 갈라서 싸우는 이원론의 시대, 머리가 마비된 이원론의 시대를 넘어서 머리로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의 문명인 반도체 문명의 시대로 이미 접어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제 1강에서 설명했던 예를 한번 더 들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의 머리의 영역을 형성해서 몸인 하드웨어와 마음의 영역인 소프트웨어 영역을 통합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서 인간이 정해준 목적지로 향합니다. 반도체 문명의 공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인력만으로도 공장의 머리의 영역을 형성해서 공장의 몸과 마음의 영역을 움직여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빠른 속도로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 문명의 시대에는 모든 분야가 다 이와 같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기술, 종교 등이 모두 다 이와 같이 작동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한사상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한민족의 한사상이 지금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기계 문명을 극복하고 한사상으로 반도체 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기 이전에 침팬지들과 같이 살았는데, 이 침팬지 공동체는 지배와 피지배가 갈라져서 싸우는 이원론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분리돼서 서로 싸우는 동안 머리가 마비가 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진화를 해서 인간만의 집단 지혜를 200만 년 동안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한사상은 머리가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침팬지 공동체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문명은 발전했지만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 방식은 오히려 침팬지 공동체 이원론으로 퇴화를 하게 됩니다. 이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고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5,000년이고 4,000년 전부터 이 이원론이 만들어져서 3,000년 전에 확립이 되어서 유럽과 중국으로 퍼져나가고 이 시대까지 전해져서 이 시대의 메타버스 안에까지 그 이원론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박탈을 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를 한 이 자유, 이 한사상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바로 거기에 우리 한민족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200만 년 동안 축적한 집단 지혜로서의 한사상을 1만 2천 년 전부터 완성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사상은 한민족에 의해서 집단 지혜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0년 전부터 망각에 빠지게 되고 1,000년 전부터는 이제 단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사상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원된 한사상이 바로 반도체 문명의 설계와 운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문명의 설계와 운영의 원리는 한사상에 의해서만이 설명이 되고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원론으로는 그 어떤 천재도 이 한사상을 설명할 수 없고 반도체 문명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한민족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침팬지 사회의 지배와 피지배의 이원론에 대해서는 고고학자인 켄트 플래너리와 조이스 마커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98%나 DNA가 같은 침팬지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매우 심하다. 우두머리 침팬지가 모든 침팬지를 지배하고 이인자가 우두머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침팬지를 지배하는 등 서열순위가 맨 아래까지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계급 구조의 지배와 피지배의 이원론이 침팬지 공동체에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지요. 침팬지에서 진화한 인간은 평등했고 또 독재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 피에르 클라이스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동등한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 사회들이 평등주의적인 것은 불평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시 사회에서 우두머리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우두머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또 그 누구도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유롭다는 것이죠. 권력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데 사회는 하나의 전체이며 권력을 배타적으로 소유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화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문명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공동체 운영 방식은 오히려 침팬지 공동체의 운영 방식과 같은 이원론으로 퇴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5,000년 전 수메르에서 이 이원론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것은 4,000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이란인의 조상들, 유목민 조상들이 주변의 농경민을 약탈하고 노예로 삼으면서 이 이원론이 만들어졌고 3,000년 전 이 이원론이 확고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 등에 전파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원론이 현대 문명까지 그대로 이어졌고
우리가 살펴본 메타버스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인류학자 크리스토퍼 보앰이 아주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최근의 공동조상을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세 종류의 아프리카 고등 유인원, 그러니까 침팬지, 고릴라, 보노보 등은 현저하게 위계적이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방식이, 이 유인원들과 동일한 방식이 고대 문명의 발생과 더불어 대략 5,000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부분의 오늘날 정치사회에도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과 상당히 근접한 얘기를 크리스토퍼 보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전체적인 구도를 살피면서 침팬지 사회와 그 다음에 200만 년 동안 인간이 축적한 집단 지혜를 알아봤는데, 그것이 1만 2천 년 전 한민족이 집단 지혜로서의 한 사상으로 완성이 되기 시작했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한민족에게만 전해지는 한민족 고대 국가에서 전한 우리의 고유한 경전 천부경 3일신고 366사 안에 세계 만민의 공통 언어인 수학과 기하학과 철학의 이론체계로 완성이 되어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대 동북아 문명의 설계 원리와 기초 원리 안에 또한 이 한사상이 완성된 상태로 내장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 3일신고 366사 안에 내장된 수학과 기하학과 철학의 이론 체계가 바로 고대 동북아 문명의 설계 원리와 기초 원리를 창조한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대 동북아 문명의 설계 원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십간 십이지 하도낙서, 음양오행, 태극사상 8궤, 64개, 81실, 366사, 81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00년 동안 동북아의 그 많은 학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 설계 원리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없었고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권의 책 또한 책에도 이 내용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동북아 문명의 기초 원리는 고대 동북아 문명의 12율료와 오음이라고 하는 음악과 삼환 28수라고 하는 천문학, 그리고 춤, 축제, 길이, 부피, 무게의 도량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고대 동북아 문명의 기초 원리 마찬가지로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떤 학자도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이 없었고 또한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고대 동북아 문명의 설계 원리와 고대 동북아 문명의 기초 원리는 천부경 3일신고 366사 안에 내장된 수학과 기하학과 철학의 이론 체계로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지난 3,000년 동안 망각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1,000년 동안은 아예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천부경 3일신고 366사 안에 세계 만민의 공통 언어인 수학과 기하학과 철학의 이론 체계로서의 한사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또 고대 동북아 문명의 설계 원리와 기초 원리가 또한 수학과 기하학과 철학의 이론 체계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또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의 그 핵심 이론 체계가 이 시대의 과학 실험으로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증명되고 복원이 된 한사상이 반도체 문명의 설계와 운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의 강의에서 이 모든 내용이 설명되게 되고, 제가 곧 출판하게 될 저의 책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출판한 18권의 한사상의 책 안에 이 내용들이 대부분 또한 이미 담겨져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 시작한 곳으로 다시 와봅시다. 우리는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의 메타버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타버스가 몸과 마음을 갈라쳐서 싸우는 이원론의 세계였고, 그 이원론의 세계가 머리가 마비된 침팬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유의 문명이 한사상의 세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을 극복하는 원리임도 알았고, 바로 이것이 인간 본연의 세계라는 것과 이제부터 전개될 반도체 문명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등의 이원론을 공부하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사상의 반도체 문명을 공부하고 투자할 것이냐. 자,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2강에는 꼭 설명해야 될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충을 해서 이번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제2강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